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6강 환경문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6개의 환경 문제를 항목별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정리할 항목이 첫 번째가 환경 문제들의 원인, 자, 두 번째는 피해 양상, 세 번째는 특별한 피해 지역이 있으면 피해 지역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암기가 필요한 게 바로 이 협약 이름이에요. 협약 이름 정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부터 정리합니다. 자, 원인은 파란색으로 쓸 건데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화석 에너지 사용이죠. 자,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대기 중에 증가하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거죠. 자, 관련된 피해 양상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그것만 생각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먼저 첫 번째가 빙하가 줄어들겠죠. 빙하 면적이 축소가 된다. 자,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저지대 침수 위기. 자, 그리고 북극해 쪽에 빙하가 자꾸 녹으면 북극해 바닷물 해수의 염분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염분 농도는 낮아지겠죠.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녹으면 커피가 옅어지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만년설이 분포하는 고도 하한선은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만년설 분포 고도 하한선은 해발 고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요런 것들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만 생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보기입니다. 자, 지구온난화 관련 협약을 정리합니다. 피해 지역은 그냥 전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경협약 하면 첫 번째가 교토 의정서가 있어요. 자, 요건 20세기에 체결됐던 1990년대에 체결됐던 협약이고요. 요 교토 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처음으로 명문화된 게 바로 교토 의정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과 관련 협약이고요. 자, 요걸 보완한 게 이제 파리 협정이죠. 요걸 대체 보완하는 게 파리 협정. 자, 파리 협정은 2015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요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자 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진국은 많이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감축 목표가 좀 낮게 잡아줬거든요. 자, 그런데 파리 협정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다 많이 감축하자 하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존층 파괴로 갑니다. 자, 오존층 파괴의 원인 물질 하면 염화플루오리나탄소예요. 예전에는 프레온가스라고 불렸던 물질입니다.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오린화탄소. 자, 과거에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냉매제로 사용했던 가스인데, 자, 이제는 대체제가 개발이 되어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오존층 파괴의 피해 상황은 뭐냐면, 오존층이 우리 태양 광선 중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로 도달하는 자외선 투과량이 증가하겠죠. 자외선 투과량 증가. 자, 그럼 우리 피부가 안 좋아지겠죠. 자, 피부암 발병률이 늘어나고, 자, 그리고 우리 눈병 중에 백내장, 백내장 발병률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오존층 파괴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죠. 얘도 전 세계라고 봐도 되는데 주로 극지방 상공에서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극 상공이 가장 오존층 파괴가 심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오존층 파괴 극복을 위해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사용을 규제하자고 체결했던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몬트리올 의정서. 자,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요거 딱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산성비로 갑니다. 자, 산성비 원인도 화석 에너지 사용이에요. 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죠. 이 대기 오염 물질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거니까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 대기오염 물질이 비와 함께 녹으면 산성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성비가 되면 그 나무가 그 대머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삼림황폐화. 자, 어릴 때 선생님 엄마가 산성비 맞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때 대머리 된다고. 자, 아무튼 자 삼림황폐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호수가 산성화된다. 자, 호수가 산성화된다. 자, 그리고 농작물도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농작물 피해. 자, 그리고 건축물이 또 부식될 우려가 있다. 건축물 부식 등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자, 산성비의 대표 피해 지역하면 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역에서 피해가 스스로 피해가 많은데 이 피해 그 대기오염 물질이 바람 타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면 자, 억울한 저 산성비를 만나 자,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피해 지역이 자,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주로 중위도 지역이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편서풍을 타고 피해 지역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부 유럽에서 자, 북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까지 자, 편서풍을 타고 대기오염 물질이 넘어가서 그 동네에 산성비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자,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나 자, 일본으로 오기도 하죠. 자, 그리고 미국의 자, 오데오 연안에서 자, 캐나다까지, 캐나다 동부 지역까지 자, 이렇게 산성비 피해가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성비 피해 확산을 막아보자. 대기오염 물질, 자,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 이거 막아보자. 자, 라고 해서 체결된 협약이 제네바 협약입니다. 제네바 협약. 자, 산성비 말씀드렸고, 자, 우리 네 번째 사막화 해봅니다. 자, 사막화는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사막으로 바뀌는 거니까 주로 자, 스텝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요. 자, 스텝 기후 지역에서 목축을 많이 하면 자, 과도한 자, 유목이나 방목, 자, 과도한 목축, 자, 그리고 과도한 관계농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자, 물론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장기간 가뭄이 발생한 것도 원인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 의한 원인 요 두 개가 중요하니까 요 두 개를 좀 기억해 줍니다. 자, 사막화에 따른 뭐 피해 양상 자 하면 일단은 풀이 없어지잖아요. 자, 요걸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자, 그리고 풀이 사라지니까 뭐 토양이 황폐화되고 토양이 염류화되는 문제 자,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 자, 풀이 없기 때문에 그 산사태가 잘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토양 침식 문제라 그래요. 자, 토양 침식 문제, 산사태 같은 토양 침식 문제. 자, 그리고 아무래도 풀이 없다 보니까 바람 불면 이게 먼지가 많이 날리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있고요. 자, 그리고 사막화의 대표 피해 지역은 기후로 우리가 찾아내시면 됩니다. 스텝 기후 지역.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문제 많이 언급하는 사례가 자, 사헬지대예요. 자, 사헬지대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스텝 기후 지역을 뜻합니다. 이 사헬지대에서 자, 요즘 뭐 하냐면 그레이트 그린 월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레이트 그린 월 프로젝트 자, 나무 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대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요 말 좀 기억하시고 그레이트 그린 월. 자, 그리고 사회지대 말고 또 사막화로 유명한 지역이 자, 중앙아시아의 아라레 연안이에요. 자, 아라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엄청 면적이 넓은 호수였는데 사막화로 인해서 호수 면적이 자,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수 면적이 축소된다 하면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곳이 아라레입니다. 자, 우리 국제사회에서 사막화를 방지하고자 체결한 협약이 있어요.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아, 이름 너무 좋죠? 자, 사막화 방지 협약. 자, 도시 이름 안 해도 되는, 안 외워도 되는 사막화 방지 협약이었습니다. 자, 바로 열대림 파괴로 갑니다. 자, 열대림 파괴의 원인, 열대림을 너무 많이 벌목을 한 게 원인이겠죠. 과도한 벌목. 자, 그리고 과도한 농경. 자, 과도한 방목. 자, 열대림을 불을 태워서 농경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방목하는 지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죠. 방목이라 해도 되고 뭐 목축이라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열대림을 불을 태워서 땅 속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또 열대림 파괴 문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대림 파괴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 양상하면 첫 번째가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자, 나무가 사라지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문제, 이게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겠죠. 자, 그리고 나무가 하는 좋은 역할,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 자, 그리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흡수하잖아요. 자, 그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적어지다 보니까 온실가스 증가에 또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거죠. 자, 지구온난화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또 나무의 기능 같은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정 능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열대림 파괴. 자, 우리 피해 양상 말씀드렸고요. 자, 열대림 파괴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 하면 열대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피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의 아마존의 열대림, 브라질 아마존 분지의 열대림. 자,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열대림. 자, 아프리카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열대림 지역 같은 곳을 우리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해양 쓰레기 관련된 건데, 자,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해양 쓰레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은 해양 쓰레기 투기가 원인입니다. 요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요 쓰레기 섬은 어디에 생기냐면 바다에서 해류의 흐름이 약한 곳, 해류가 약한 곳에 자,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게 모여가지고 그 섬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섬에 그 철새들이 와가지고 막 플라스틱 쪼고 이래서 막 새들이 죽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해양 오염으로 이어진다. 해양 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까지. 물고기도 아야 하고 철새도 아야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해양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자라고 해서 체결된 협약이 런던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 자, 해양 쓰레기 투기 금지 및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라는 게 런던 협약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또 알아야 될 협약 두 개를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기타 협약. 자, 요 두 개도 충분히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협약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바젤 협약. 자, 바젤 협약은 뭐냐면, 자, 유해 폐기물을 그 나라에서 직접 처리해라. 유해 폐기물에 자,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이 바젤 협약입니다. 뭐 땅에 묻어도 안 썩는 그 유해 폐기물 있죠. 다른 나라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보내지 말고 그 나라에서 직접 처리해라 라는 협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협약, 람사르 협약. 자, 람사르 협약은 국제 습지보호 협약입니다. 자, 갯벌이나 갯벌이나 내륙 습지 같은 습지를 보호합시다.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자라는 협약이 바로 람사르 협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한 협약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협약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요 8개 협약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협약만 딱 정리합니다. 지구온난화 관련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자, 오존층 파괴 관련 몬트리올 의정서, 산성비 관련 제네바 협약, 사막화 관련 사막화 방지 협약, 그리고 열대림 파괴는 협약이 없습니다. 열대림 파괴는 협약이 없고요. 자, 해양 쓰레기 관련 런던 협약,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자 바젤 협약, 습지를 보호합시다 람사르 협약까지. 협약 진짜 꼭 외우세요. 협약 진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자, 작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제환경협약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폐기물, 기타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 협약. 자, 이건 뭐였습니까? 런던 협약이었죠. 해양 쓰레기 투기 금지, 해양 오염 방지하자 런던 협약.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습지를 보호하자 협약. 이 뭡니까? 람사르 협약이죠. 자, 그럼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입니다. 자, 올해 9월 모평 20번 문제입니다. 자,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환경기념일을 조사를 했대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세계 습지의 날. 자, 습지의 날이 몇 월 며칠인가 안 물어보잖아요. 읽으면 되죠. 자, 습지 보존을 위해 채택한
이 협약은 뭡니까? 람사르 협약이죠. 자, 가는 람사르 협약. 자,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에 나요. 자, 기억에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체결한 협약이 뭡니까? 사막화 방지 협약이죠. 자, 나는 사막화 방지 협약. 자, 사막화를 위해 채택해. 사막화 방지를 위해 채택했다. 자, 그리고 나는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규제를 위해서 체결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다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 없는 날이라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자, 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선택지 봅니다. 자, 가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협약이다. 자, 람사르 협약은 습지보호 협약이죠. 자, 가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게 아니죠.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협약은 뭡니까? 자, 파리 협정이죠. 자, 이번에 나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했다. 바젤에서 채택한 건 바젤 협약이지. 틀렸지. 자, 참고로 사막화 방지 협약은 그 파리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의 채택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건 다가 아니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건 교토의정서죠. 교토의정서. 자, 틀렸고요. 자, 4번에 기역의 사례로는 자, 사일지대가 있다. 자, 사막화와 관련 자, 대표적인 사례로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사일지대가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니은의 감축을 위해 런던 협약을 체결했다.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체결한 게 런던 협약이 아니죠.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협약은 2개.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이고, 자, 런던 협약은 해양 쓰레기 투기 금지 관련 협약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세계지리 벼락치기 16강 환경 문제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